채팅창 맨 위에서 신통기획 좀 설명해 주세요.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봤어요. 네. 제가 잠깐 그 기사를 하나 보면서 네. 한번 여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. 네. 자, 여기 보게 되면 신통기획 2차 공모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통기획이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습 침수 지역의 가점이 검토된다. 아마 최근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맞아요.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 신문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일단 먼저 아까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던 것처럼 신통기획 도대체 뭔가요? 그리고 두 번째, 신통기획 된 거를 투자해야 되나요? 준비할 걸 투자해야 되나요? 될 것을 투자해야 되나요? 네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네, 이렇게 아마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요. 오케이. 음, 자, 일단 신속통합기획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. 네.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, 뭐 노량진 뉴타운이 됐던 한남 뉴타운이 됐던 부가연이 됐던 장위가 됐던 상계가 됐던 그런 그냥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인데 네, 이제 공공이 지원을 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내주겠다라는 네.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입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프로그램을 입혔다. 속도라는 프로그램을 네, 입혔다. 속도라는 프로그램을 입혔지 이게 네. 뭐 신통이라고 해서 별다른 다른 형태의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인데 좀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겠다. 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탑재가 되면 똑같은 컴퓨터인데 컴퓨터 잘 모르는데 그 속도가 빠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? 뭐 CPU, CPU. 램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저도 잘 몰라요. 똑같은 컴퓨터인데 CPU나 램이 더 좋은 반도체를 넣으면 더 빠르듯이 네, 예, 그 신속통합계획도 똑같아요. 그냥 민간 재개발인데 네, 이제 서울시에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한 CPU를 교체해줬다.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네. 상습 침수 지역 가점 검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홍수 나고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 칼럼을 썼어요. 상습 침수 구역에 네.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되고 앞으로 선정될 모아에 분명히 이거 침수 지역이 가점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썼었거든요. 이런 그러면- 발표가 나기 전에. 그럼 침수 지역의 가점이 올라가면은 반지하가 많은 거 그렇죠. 뭐 이래야 예,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는데 딱 이렇게 결과적으로 맞췄죠. 이럴 때 짜릿하죠. 그렇죠. 짜릿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 우리 동네 반지하 비율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8월 16일 날 반지하 비율,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동네의 반지하 비율을 체크하는 그거를 올려놨으니까 혹시 네. 관심 있으시면 제 8월 16일자 보면 되고 경향신문에서 발표했던 건데 네.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음. 뭐였죠 근데 질문이? 그러니까 아까 그 신통기획이 뭐냐, 그걸 말씀을 드렸고, 네. 그다음에 신통기획에 지정된 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, 그렇죠. 예, 지정되지 않은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. 그렇죠. 그거는 네. 본인의 자금, 그다음에 투자 성향, 그다음에 뭐 내가 학령기의 자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 은퇴를 했는지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한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네. 아무래도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어차피 재개발은 좀 리스키한 상품은 맞아요. 여러분들이 재개발은 절대 안전한 상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마진이 큰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정된 구역으로 가시고요. 선정된 구역에서는 혹시 뭐 현금 청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공재개발인가요? 그 리스크 같은 그런 건 없나요? 이제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작년에 선정된 21군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작년 9월 23일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곳이랑 앞으로 신속통합 계획을 준비할 곳의 권리 산정 기준으로 올해 1월 28일인데 네. 이제 그 이후에 뭐 쪼개진 거를 사면 현금 청산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를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네. 여기 부룡님 부지런 카페에서 9월 24일인가 9월 24일 신통기획 강의하시죠? 예, 네, 특강 하시니까. 특강 세 번째 여기 부지런 카페에서 하니까 거기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테이킹을 하느냐의 문제고 네. 이제 신속통합계획이 딱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려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
그런 부분도 좀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걸 제가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 이제 실거주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네.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거든요. 팁을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구역 어디를 가면 네. 저기 동작구 어디를 가면 네. 신속통합계획 선정된 구역이 있고 선정을 준비하는 구역이 지금 있어요. 근데 신속통합계획 선정이 된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붙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을 지금 준비하는 곳은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구역이 막 가격이 올라와서 거의 붙어버렸어요. 제가 제 책에서 말하는 갭매우기가 일어난 그렇죠. 거네요. 갭매우기가 일어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이미 선정된 데가 훨씬 좋거든요. 네. 그럼 이게 붙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동작구라고 얘기해보니까 어딘지 다 나오네. 붙어버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굳이 네. 준비구역을 내가 막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눌려있는 상태니까 요거 대지집은 8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네. 있거든요. 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신속통합계획을 앞으로 접수할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.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셔야 돼요. 공부가 좀 돼야 네, 된다. 네. 그냥 왜- 쉽사리 찾는 건 네, 아니다. 그건 아니에요.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 네네. 왜 어디가 되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도 좀 아셔야 되고 네네.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임장 가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이 시장에서만 한 14년 정도 있어 봤는데 네. 이 재개발이 잘 진행되려면 현지인들끼리만 사업을 진행해서도 안 돼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.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외지 투자자들과 그 현지 원주민이 잘 협업이 되는 구역이 보면 빨리 진행이 잘 돼요. 요게 잘 융화가 된 곳.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? 그건 이제 임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하는데. 네네. 근데 이제 또 이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이 외지와 현지인들이 잘 융화가 되는 곳은 네. 정말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네. 이게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 보통 원주민들이 가지는 역할은 동의율이에요. 동의율. 네, 그러니까 지난 신통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30%만 넘으면은 공모에 응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2차 발표한 거 보니까 물론 30% 이상이어야 되지만 동의율이 높으면은 가점을 더 주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 동의율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네. 이제 외지인들은 아무래도 이 정비 사업을 좀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대관 업무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. 네네. 그쪽에서 역할 분담, 아레나를 명확히 가서 하다 보면은 그런 곳들이 꼭 신통이 아니어도 네. 민간이 됐던 어디가 됐던 사업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. 그런 거를 임장해서 체크하시면 좋죠. 여튼 신속통합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. 그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그게 자체가 무조건 다 돈 버는 것이가 들어가자가 아니라 네. 조금 어떻게 찾을지 네네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다. 네, 공부하셔야 돼요. 그냥 가서 사신다고 하면 뭐 제가 지난번에 화가랑 세력들 얘기도 드렸지만 네. 여러분들이 이 초기 재개발 시장에 투자하시려면 이게 정말 외지인들이 들어온 게 이게 진짜 진성인지 정말 여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세만 띄워놓고 본인이 샀던 물건 다 팔아버리고 그냥 도망갈 사람들인지 이거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니까 네. 그러니까 신속통합 준비하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소액이에요. 확실히 좀 소액이고 네. 그다음에 이미 신속통합계획 선정되는 데보다는 물건이 좀 더 많고 그런 편의성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급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가셔야 된다.